조명의 디머, 선풍기의 세기 조절, 스피커의 볼륨 조절과 같이 단순한 온오프가 아닌 점층적인 중간값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 다이얼 안에는 바로 이게 있습니다. 바로 가변 저항입니다. 가변 저항은 가, 변, 저항. 변화가 가능한 저항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항을 변화시키는지 안을 살펴볼까요? 동그란 파란색이 저항입니다. 가운데 시계침 같은 핀은 슬라이더 또는 와이퍼라고 부릅니다. 아래의 세 핀 중 양쪽 핀은 5V와 그라운드. 위치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슬라이더의 위치에 따라 저항값이 달라지는데요. 그 값은 가운데 핀을 통해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핀으로 들어갑니다. 5V와 거리가 가까울수록 저항은 작아지고 5V와 멀수록 저항은 커집니다. 5V와의 거리는 곧 저항의 길이가 되겠죠? 저항값과 저항의 길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항값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들을 보겠습니다. 저항은 전자가 이동하는 데 장애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원통이 저항입니다. 원통 안의 입자들이 장애물이 되겠죠. 통과했네요. 저항 안의 재질을 바꿔볼까요? 입자를 뾰족하고 더 촘촘하게 바꿔볼게요. 통과가 쉽지 않아졌군요. 저항값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은 재질입니다. 저항체가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저항값이 달라집니다. 비저항이라고 하며 그리스 문자 로로 표기합니다. 로 값이 낮은 물질은 구리가 있고요. 로 값이 높은 물질은 니크롬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통 지름을 키워볼까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져 전자의 충돌이 줄어들겠죠? 저항값은 낮아지겠네요. 저항값을 결정하는 두 번째 요인은 단면적입니다. 이를 에어리어 A로 표기합니다. 이제는 원통 길이를 3배로 늘려볼까요? 이러면 원통 내부의 입자의 수도 3배가 되겠죠? 전자도 더 많은 충돌을 일으켜 저항이 올라가겠죠. 저항값을 결정하는 세 번째 요인, 길이입니다. L로 표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로 값이 클수록, A 값이 작을수록, L 값이 클수록 저항값은 커지고, L 값이 작아지고 A 값은 커지고, 로 값이 작아지면 저항값은 작아집니다. 가변 저항은 L 값을 변화시켜서 저항값을 조절합니다. 왜 5V와 거리가 멀어질수록 저항값은 커지는지 이해하시겠죠? 오늘 실습의 목표는 가변 저항으로 LED의 밝기를 제어해보는 것입니다. 먼저 가변 저항의 값을 읽어오는 코드를 작성한 뒤 저항값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보고 마지막으로 가변 저항으로 LED의 밝기를 제어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라즈베리파이 4B, 가변 저항,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MCP3008, 점퍼선입니다. 라즈베리파이는 아두이노와 달리 아날로그 신호를 직접 읽지 못합니다. 이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ADC가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변 저항과 같이 아날로그 값을 출력하는 장치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ADC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ADC는 MCP3008입니다. MCP3008은 SPI라는 방식으로 통신합니다. 전자기기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통신 방식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직렬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를 사용하며 여러 슬레이브를 하나의 마스터가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여기서 마스터는 보통 라즈베리파이나 아두이노 같은 컨트롤러가 되겠고, 슬레이브는 마스터 명령에 따라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는 각종 센서나 외부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SPI 통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라즈베리 파이에서 활성화를 해줘야 합니다. 터미널을 열어 sudo raspberry config를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화살표 키로 3번 인터페이스 옵션으로 가서 엔터를 치고 i4 SPI로 내려가 엔터를 눌러 yes를 선택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finish로 움직여 메뉴에서 나옵니다. 터미널에서 sudo reboot을 입력하여 재부팅을 해줍니다. 끝입니다. 이제 회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브레드보드의 플러스 버스를 라즈베리 파이 3.3V에 연결합니다. 브레드보드의 마이너스 버스를 라즈베리 파이 그라운드에 연결합니다. ADC MCP 3008을 브레드보드 중앙에 배치합니다. MCP 3008 글씨의 위쪽부터 연결하겠습니다. 핀 번호를 잘 확인해 주세요. ADC의 1번, 2번 핀을 브레드보드의 플러스 버스에 연결합니다. ADC의 3번, 8번 핀을 브레드보드의 마이너스 버스에 연결합니다. ADC의 4번, 5번, 6번, 7번을 GPIO 11번, 9번, 10번, 8번에 연결합니다. 이 핀들은 SPI 통신용으로 지정된 핀들입니다. 가변 저항의 양끝 단자를 브레드보드의 플러스 버스와 마이너스 버스에 각각 연결합니다. 가변 저항의 가운데 단자를 ADC 하단의 첫 번째 핀에 연결해 줍니다. 이 핀이 0번 채널입니다. 끝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보드에는 핀 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GPIO 핀맵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연결해 주세요. 이제 소니를 실행해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가변 저항의 값을 읽어 화면에 출력하는 것입니다. 이번 실습에서 사용할 주요 코드는 put.value 속성과 라운드 함수, f스트링이 있습니다. put.value 속성은 가변 저항의 현재 값을 반환합니다. 0과 1 사이의 부동소수 플로트 값입니다. 라운드 함수는 숫자를 지정한 소수점 자릿수로 반올림합니다. 괄호 안에 반올림할 숫자와 소수점 자릿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운드 0.777, 2는 0.78을 반환합니다. f스트링은 문자열을 포매팅하는 파이썬 문법입니다. 프린트 f 문자열을 통해 문자열 안에 변수를 직접 삽입할 수 있습니다. 중괄호 안에 변수를 넣으면 값이 출력됩니다. 행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PIO 제로 라이브러리에서 MCP 3008 기능을 임포트합니다. GPIO 제로 라이브러리는 라즈베리 파이의 GPIO 핀을 간단한 코드로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타임이라는 기본 라이브러리에서 슬립이라는 기능을 임포트합니다. 슬립는 프로그램을 잠시 멈추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가변 저항에서 값을 읽어오기 위해 MCP 3008의 0번 채널을 초기화하는 코드입니다. 이제 put 변수를 통해 저항의 값을 읽을 수 있습니다. while true는 무한 반복을 의미합니다. MCP 3008의 0번 채널에서 가변 저항 값을 읽어와 소수점 두 번째 자리로 반올림하여 put value 변수에 저장합니다. 가변 저항의 값을 f스트링을 사용해 화면에 출력합니다. 프로그램을 0.1초 동안 대기하도록 합니다. 끝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까요? 0.1초에 한 번씩 가변 저항의 값이 출력됩니다. 다이얼을 돌리면 값이 변합니다. 회전 방향에 따라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잘 되네요. 이제 두 번째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니를 실행해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가변 저항의 값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코드로는 int 함수가 있습니다. int 함수는 괄호 안에 있는 값을 정수로 변환해 줍니다. 추가된 코드를 보겠습니다. 가변저항 값을 읽어 40을 곱하고 정수로 변환한 뒤 그 수만큼 꺽쇠 괄호 문자를 반복합니다. 이는 가변저항 값의 크기를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가변저항 값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한 후 해당 값에 맞는 막대 그래프를 출력합니다. 끝입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까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막대 그래프가 표시되는 것이 보이시죠? 다이얼을 돌리면 가변저항의 값에 따라 그래프의 길이가 변합니다.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잘 되네요. 이제 마지막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되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LED와 330옴 저항이 필요합니다. 회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LED를 브레드보드에 연결합니다. 저항을 LED 마이너스 핀에 연결합니다. 저항의 반대편 핀을 브레드보드의 마이너스 버스에 연결합니다. LED의 플러스 핀을 라즈베리 파이의 GPIO 12번 핀에 연결합니다. 끝입니다. 소니를 실행해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가변저항으로 LED의 밝기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코드를 자세히 한번 볼까요? GPIO 0 라이브러리에서 PWM LED 기능을 추가로 가져왔습니다. GPIO 12번 핀에 연결된 LED를 PWM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초기화했습니다. 이제 LED 변수를 통해 LED의 밝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가변저항 값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합니다. 이 값을 브라이트니스 변수에 저장하여 밝기 값으로 사용합니다. 현재 밝기 값 브라이트니스를 출력합니다. LED의 밝기를 브라이트니스로 설정합니다. 0.1초 동안 대기합니다. 끝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까요? 현재 가변저항 값이 출력되고 이에 따라 LED가 켜져 있죠? 가변저항을 돌려볼까요? 네,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고. 잘 되네요.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은 라즈베리 파이를 통해 가변저항의 입력값을 확인해보고 LED를 제어하는 실습까지 해보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공도!